이번 시간에는 4대 보험 관리 2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돼서 나머지 기타 뭐 건강보험료, 경감, 그 다음에 두루누리 사회보험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안정자금 부분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인데요. 자, 지원 대상입니다. 사업주에 해당됩니다. 사업주는 어떤 지원 대상이 돼야지 우리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자, 30인 미만의 사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상시 근로자가 30인 미만이어야 됩니다. 뭐 예외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예외적인 부분들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주가 고소득 사업자에 해당되거나 나머지 뭐 임금체분 명단 공개 사업주나 뭐 공공기관이나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뭐 이런 부분에 해당되신다면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자, 지원 가능 근로자입니다. 월 평균 보수가 21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1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거고요. 월 평균 210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40시간 근로자, 이런 근로자들을 우리가 상용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170 얼마 정도 되는데 거기에 120만 원 정도 수준이 한 210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120% 최저임금의 최대 120%까지에 대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주는 근로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용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최소한 전년도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원칙이지만은 뭐 우리가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대상이 적용이 안 돼서 별도의 신고나 이런 부분의 해당 사항이 없는 분들도 원칙은 가입 대상이지만 그분들은 가입을 안 해도 되고 제외돼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별도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수관계인, 사업체 특수관계인들은 제외된다는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청도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연 1회로 바뀌었죠. 2019년도부터. 그래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 2018년도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은 사업장 같은 경우도 별도의 신규 신청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사 부분, 근로복지공단은 1차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을 하면 고용보험 DB 연계를 통해서 요건을 검증을 하고 그 검증된 것에서 검증이 오케이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지급이나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한 부분으로 해서 월 1회, 매월 15일이죠. 월 1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부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부정수급 모니터링이나 뭐 조사조법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환수 명령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후관리 부분도 추가적으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몇 가지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 요건인데 지원 대상 근로자입니다. 월 평균 보수액이 21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최저임금 이상이고 210만 원 이하여야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고용보험에서 상용 근로자, 주소정 시간이 40시간 이상인 부분을 상용 근로자다. 상용 근로자에 해당된다면은 최저임금에서 120%의 수준인 210만 원 이하에 해당되신다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보수액이다, 범위 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시간 근로자, 주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자는 단시간 근무자죠. 고용보험에서 초단시간 근무자는 주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얘기하고요. 주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사람을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시간 근로자 내에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된다면은 월 평균 보수는
최저임금에서 최저임금액의 120% 기준으로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최저임금이 8,350원에 해당되니까 거기에 120%인 1,020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단기간 근로자, 우리가 말하는 일용 근로자입니다. 일당 66,000원에서 97,000원까지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용직 근로자는 120% 범위를 넘어서 한 145% 정도 되는데요. 요 범위의 일용 근로자들이 우리가 월 보수, 평균 보수가 대상이 돼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당 66,8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준수로 간주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건설직 일용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분들은 요 월 평균 보수 이상을 선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 일용 근로자는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의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이후 기본급 인상, 소정 근로시간 변경 등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 변경하여서 월 평균 보수가 210만 원이 명백히 넘을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보수월액 변경 신고서, 우리가 배운 보수액 변경 신고서에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일자리 안정자금 제외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되겠죠. 다음 연도의 확정 보수 총액을 토대로 해서 산정된 월 평균 보수가 210만 원의 110% 수준인 231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요건을 충족 못한 것으로 간주해서 이때까지 받았던 이 근로자한테 받았던 일자리 안정자금을 전액 환수 조치한다. 그래서 210만 원의 110% 수준을 넘게 되면은 전액 환수 조치가 된다는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정리를 하셨었을 때 위에서 변경 신고, 우리가 주소정 근로시간의 변경이나 급여 내역이 변경되는 부분을 어쨌든 변경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데이터를 체킹을 할 때 110% 수준이 넘더라도 위의 변경 등의 이유에 의해서 변동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변경 신고나 이런 부분들은 명백히 넘었었을 때는 변경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로 우리가 지원 요건 중에 월 평균 보수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 1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돼야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신청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지급 시점에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2019년 8월 1일부터는 이제 신청 당시에 이미 퇴사한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세무사랑 프로에도 퇴사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별도로 있었지만 2019년 8월 1일부터는 퇴사 직원에 대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급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용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에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강조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확실히 참고를 하셔서 일용직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고용보험 가입 적용 제외자, 외국인 근로자나 좀 전에 얘기한 초단시간 근로자와 적용 제외 사업장, 아까 전에 얘기한 건설업 등 우리가 총 공사 대금이 2천만 원 미만이거나 아니면 농업도 법인이 아닌 농업회사 같은 경우에 농업을 하는 소득자들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4인 이하가 된다면은 우리가 사업장 제외 사업장이 되는데 그런 제외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그것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가입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 기존 근로자는 전년도 보수 수준을 유지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특수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월 평균 보수에 대해서 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최저임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은 월급을 지급받는 근로소득 기준으로 얘기 드리는데요. 최저임금은 월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한 경우라면 우리가 그 전에 설명해서 본 것처럼 209시간 얘기한
40시간에 우리가 40시간 근무했으니까 주 근무 시간 40시간에 주휴수당인 8일을 더해서 365에 7일 12개월 나눈 게 뭐 4.34 정도 될 거예요. 그 금액을 곱하면 209시간이 됩니다. 209시간에 8,350원인 174만 5천 원 정도가 최저임금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다. 주 40시간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만약에 뭐 42시간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여기에 40을 42로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왜?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입니다. 40시간 넘더라도 8이 최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 20시간 근무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죠. 그런데 이분들은 초단시간 근로자는 아니겠네요.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초단시간 근로자니까요. 어쨌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입니다. 자, 단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은 단시간 근로자 20시간. 20시간에 해당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위에 보는 것처럼 20시간에다가 주휴수당을 일정 부분 곱해야 돼요. 주휴수당은 20시간인 경우에 딱 봐도 요게 반 정도가 되겠죠. 계산 산식을 별도로 확인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딱 반인 4일이 되겠어 24시간이 되겠죠. 24시간에 요 과정을 으로 계산을 하시면은 이제 105시간이 되는데 요 금액이 20시간이면 8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의 20시간 근무자의 기준이 최저임금이 87만 원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87만 원의 한도인 120% 사이에 그 부분이 부과됩니다. 부가산식하는 방식은 아까 전에 위에 설명한 것처럼 8,500원의 120%인 1,020원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시간을 곱해서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 20시간의 단시간 근로자는 이 금액과 이 금액 사이에 해당될 때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 10시간 근무자입니다. 주 10시간 근무자는 초단시간 근무자에 해당되죠. 위에서 말하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지 주휴수당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10시간 부분이기 때문에 10시간에 우리가 말하는 요 부분들을 곱하면은 44시간이 될 겁니다. 44시간에 8,350원이 최저임금이 될 거고 일자리 안정자금의 한도는 1,020원인 이렇게 금액인 44만 원 됩니다. 이 사이의 부분에 소득이 대상이 되어야지 일자리 안정자금의 적용을 받는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자리 안정자금에서 주소정 근로시간을 어쨌든 기입을 하시고 정액급여를 기입을 하시면은 이 범위가 넘어가게 되면 공단에서 적용할 수 없다고 아마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운 사무실에서 최소한의 최저임금이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는지를 확인하고 아실 필요성이 있어서 예제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일자리 안전자금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얘기는 설명을 드렸고요. 자, 건강보험료 경감 부분입니다. 일자리 안전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사업주 및 근로자의 부담분 다 합쳐서죠. 여기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까지 포함이죠. 자, 건강보험료를 경감을 합니다. 2018년, 2019년 지금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2019년에 변동을 하고 경감을 하고 있는데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돼서 지원금을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경감률이 반영되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018년도에는 기준이 3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이 30인 미만이죠. 2018년도에는 30인 미만으로 30%가 경감이 됩니다. 그런데 2019년, 그러니까 2018년도에 해당되시는 분은 2019년도에도 이 금액이 이제 공제가 된다는 얘기죠. 2019년도. 그런데 2019년도에 가입을 했다. 신규 가입자 대상이죠. 가입을 했다면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건강보험료의 60%를 경감합니다. 5인 이상에 해당되는 사업장이라면 50%의 경감률이 적용됩니다.
5인에서 30인 사이가 50%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건강보험료의 경감 부분은요, 밑에서 보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신청한 달부터 적용이 되는데 적용 방식이 그 달의 보험료, 우리가 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대상이 되는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그 달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그 다음 달에 그 납부 여부에 따라서 다음 달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에서 공제해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납부가 돼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대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납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5월 달에 납부한 것을 정리를 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으로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4월이나 5월 달에 체납된 부분을 납부되지 못한 미납된 부분을 납부하게 되면 1월 달 부분에 있어서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경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달에 보험을 정상적으로 납부해야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두루누리 사회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납부 여부에 따라서 공제 대상이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별로 미납된 부분이 있으면 공제를 받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우리 세무사 사무실에서 잘 체킹하셔서 임의로 공제를 받거나 하면은 문제성이 생기니까 그 부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와 반대로 건강보험료 경감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납부하고 안 하고와 상관없이 바로 그 달에 대해서 경감률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건강보험의 경감과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지원과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원 대상입니다. 자,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10만 원, 우리 일자리 안정자금하고 똑같죠. 210만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지원자 및 기지원자는 합산해서 3년만 지원된다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지원자의 경우는 2020년까지 지원이 되고요. 2021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지원 수준입니다. 신규 지원자는 고용보험료 지원 같은 경우 지원 신청일의 직전 1년간의 피보험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여야 됩니다. 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자로서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 이력이 없는 자여야 하죠. 자, 거기에 해당되신다면은 5명 미만의 사업인 경우 90%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5명 이상에서 10명 미만인 경우는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지원자인 경우 2018년도에 지원한 분은 신규 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와 사업주로서 10인 미만의 사업은 4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 보험료 지원 방법은 쭉 보셔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자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 신고 기한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해서 완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보험료에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과 일치하죠.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확인을 하셔갖고 다음 달에 보험료가 납부할 게 없다면은 지원금을 그 전 달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라는 부분으로 확인을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보고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신청, 나머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신청을 하려면은 각각의 위치에서 신청 양식이 있는데 신청 양식은 별도의 여기에서 보면 두루누리 안정자금 신청서, 여기서 제가 항목 설명에서 얘기 드렸듯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제외 사업장이나 아니면은 초단시간 근로자, 우리가 고용 정보가 확인이 되지 않은 이런 자에 대해서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부분을 제외하고 각각의 위치에서의 실적 내역들을 작성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자료들은 뭐 신고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일치하니까 그 부분을 각각 위치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자격 취득 신고와 근로내역 변경 신고, 그리고 근로내역 확인 신고에 각각의 일자리 안전자금 지원에 대한 신청 서식들이 있습니다. 한번 일단 먼저 대략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예로 처리를 해야지 되고, 이 예로 처리했었으면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격 취득 시점에서는 여기에 있는 취득 신고서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된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업장 내역 변경 신고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서식은 마찬가지로 동일하지만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보수를 변경을 해서 일자리 안전자금 지원을 받는 대상에 해당됐을 경우에는 일자리 안전자금 신청을 예로 해서 나머지 내용 부분들을 서식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를 보셔서 여기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예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을 예로 처리를 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의 서식도 똑같이 같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취득신고, 변경신고, 근로내역 확인신고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내용이 똑같으니까 일단 취득신고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은 잠깐만요. 자,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신청을 하려면은 빠지지 않아야 되는 취득신고서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우리가 말하는 계약직 여부, 해당 사항을 반드시 체크를 해 주시고요. 주소정 근로시간, 주소정 근로시간이 정확히 입력이 돼야 그 기준으로 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월 보수액을 산정을 하고 범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입력이 되어 있다면은 자, 세부 일자리 안전자금의 신청서인데요. 세부 내역과 지원 요건, 공동사업자 현황, 개인정보 활용,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부분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최초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일단 공동사업자 현황과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공동사업, 공동대표가 있었을 때 이런 부분을 적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기에 맞게끔 서식을 적으시면 되고 특별하게 문제되는 부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이렇게 신고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자, 최초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을 받게 된다면 지원 요건 확인서와 최저임금 수준 확인서를 같이 세부 내역과 함께 같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은 이제 취득 신고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어쨌든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지원을 최초로 받게 된다면 세부 내역서, 지원 요건 확인서,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 기타로 공동사업자에 해당된다면 공동사업자 현황과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세부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있는 동의사항입니다. 여기에서 필수 입력 사항이고 필수 입력 사항을 체킹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다 체킹을 하셔야 되겠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이 안 되니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을 받으려면 이 부분을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관련 계좌에 대해서 4대 보험 보험료를 관합금 반환 계좌로도 사용함에 동의합니까? 라고 선택적으로 동의를 하면 동의 여부를 체크하시고 동의하지 않으시면 체크 안 하셔도 되겠죠.
자, 기본적인 사항들은 불러오기를 통해서 정보들이 불러와집니다. 자, 불러와진다면은 전반적인 내용들은 기본적인 뭐 사업장이나 이런 부분은 불러와질 거고요. 여기에 있는 그 대상을 받으려는 사람도 여기에서 신고한 부분들의 여러 체크한 부분들이 산정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사항을 먼저 확인을 하시면 뭐 수습 이렇게 관련된 해당 사항이 있으면 체킹을 하시고요. 해당 사항이 없다면은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주소정 근로시간은 고용산재보험에서 입력하는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불러오고 평균 보수도 불러오고 정액급여도 확인을 하셔서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통적인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산재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불러와지는 사항들이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작성해야 될 것은 수령 방법, 그 다음에 뭐 수령 방법에 따라서 뭐 직접 수령에 해당된다면은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뭐 이렇게 입력들을 정상적으로 하시고요. 고지를 어떤 방법을 할 건지, 자, 이메일로 할 건지, 우편 수령할 건지, 휴대폰으로 할 건지, 그리고 언제부터 지급을 받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각각으로 산정을 하시고, 자, 이메일이었으면 이메일 주소, 우편물이라면은 관할 주소, 그 다음 휴대전화라면 휴대번호 이렇게 해서 산정을 합니다. 이 부분들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급 희망일은 고정적으로 15일이라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자리 안정자금에 기술적으로 뭐 신청하거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이 되는지 그 부분의 판단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받을 수 있는 한두 부분에 있어서의 범위 등을 확인하셔갖고 각각의 근로시간에 해당될 때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좀 더 알고 그 부분을 안내하는 것도 훨씬 또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신고나 업무를 처리할 때 상당히 중요하겠죠. 기존에는 우리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여기에서 최초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을 할 때는 이 부분들을 다 작성을 했지만 그 다음에 최초 신청하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직원이 취득을 해서 별도의 안정자금에 해당이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여기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동의만 하면은 별도의 신고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 서식에서도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관련 서식의 작성 방법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 내역은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라고 지금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최초 1회가 아니고요. 이제는 매번 일자리 안정자금의 세부 내역은 건별로 계속 해당 사항이 있을 때마다 제출을 한다는 거 빠지지 않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최초 1회에 대해서만 세부 내역과 나머지 자료들을 제출을 했지만은 이제는 최초가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어쨌든 대상 근로자가 왔었을 때 신고할 때도 자격요건 확인서나 이런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신고할 의무가 없고 신고를 안 해도 되겠지만 해당될 때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 꼭 신고로 하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 꼭 신고해야 된다는 거. 지금 현재 신고 안 하면은 지금 지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원 못 받은 밑에 있는 지원금 결정 통지 방법이나 이런 것도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입력 안 하면은 공단에서 연락 와서 대상이 안 된다고 다시 입력해서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세부 내역은 이제 최초 제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계속 해당된 근로자들이 발생될 때마다 각각으로 세부 내역을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 이 부분 주의 깊게 보셔갖고 업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등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